안녕하세요. 강남푸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 신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어지는 영상으로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침은요, 과연 이 증상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 증상들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증상은 위험할 것이다, 기절할 것이다, 미쳐버릴 것이다 등등등의 어떤 증상에 대한 과한 공포가 이런 병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증상의 시작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아프리카 초원에 얼룩말이 서 있어요. 멀리서 사자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얼룩말의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아마 가슴이 뛰고 막 엄청 식은땀 흘리면서 멀리 도망가야 될 거잖아요. 그때 얼룩말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체가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과 동일합니다. 위험한 것을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불태워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의 본질인 거죠. 다만 인간은 이 눈앞에 사자가 있지 않아도 뭔가 위험할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증상 자체가 작은 신체 증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났을 때 큰일 났다,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 자체가 알고 보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침입니다. 증상과 병을 동일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주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손발 떨리거나 이런 증상들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라는 병도 아니고요. 공황장애를 훌륭하게 잘 치료하시고 난 뒤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병이 재발했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 주변 자극들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즉,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은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가슴 두근거림, 숨이 찬 느낌, 어지러운 느낌 같은 것을 우리는 다 겪고 삽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자꾸 그에 대해서 과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어떤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다시 병이 재발한 것이다, 병이 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증상들을 피하려고 하거나 증상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죠. 그때 하는 행동들을 바로 안전추구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추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혹은 위험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이 될 때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가장 흔하게 증상들이 나타날 때 약을 빨리 먹는다든지,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이 나타날 만한 장소들을 계속 피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면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어떤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전추구 행동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 안전추구 행동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더 그 위험에 포커싱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마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불편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훨씬 더 크게 되고 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의 삶의 반경이 절대로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증상을 겪게 되는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점차적으로 내가 불편한 것들을 피하게 되고 혹은 불편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장소들을 계속 피하게 되거든요. 가장 흔한 것이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버스 혹은 사람 많은 마트라든지, 영화관도 통로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중간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상의 두려움 때문에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있다면요, 늘 해왔던 것들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호흡이나 약물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더 이상 그 반경이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실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치료라는 것이 이렇게 부드럽게 점점 좀 좋아진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나 이제 공황장애 치료받기 시작했으니까 점점점 좋아지고 결국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좋아지는 쪽으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해 버리시게 되면 금세 좌절을 경험하게 되시기도 하고요. 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 나빠졌잖아, 나 더 이상 치료 안 받을 거야 생각했다가
더 이상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치료의 경과라는 것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기 마련이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회복의 길로 점차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공황장애 과연 언제까지 치료받으셔야 되나요? 많이 말씀하십니다. 치료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정확한 기간은 정말 알 수가 없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증상이 좀 초기 상태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그 증상 기간도 길어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그 증상에 따라서 맞는 약을 초이스를 하고 그 증상의 경과를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완전 치료가 되고 나서도 얼마간은 괜찮겠지만 불현듯 어떤 스트레스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증상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공황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류의 치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흔하게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